이제 유리 함수 들어가 보자. 쪽이고 자 일단 유리식이 뭐였냐면 분수인데 분모에 x가 있는 게 유리식이었고 근데 유리 함수는 분모에 x가 있는 함수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 하에서 하는 거는 1차식만 있을 거야, 분모에. 분모에 2차식이 있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얘도 이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가 있어. 자, 기본형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x분의 k. 이게 이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 우리 중1 때 반비례 배웠던 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이 노란색처럼 생긴 거는 언제냐면 k가 0보다 클 때, 이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1, 3, 4분면으로 생겨. 이거 두 개가 하나의 함수인 거야. 쌍곡선이라고 그래 이걸.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2, 4, 4분면에 생겨.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생기는 거고. 자, 이 노란 놈 기준으로 가볼게. 이 노란 놈이 쭉 가는데 x축엔 절대 닿지 않아. 쭉 올라갈 때 y축에도 절대 닿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 파란색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보기 좋게 물결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x축이랑 y축에다가 내가 지금 물결로 표현을 했는데 이 물결에는 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놈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점근선이라고 그래.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이야. 닿진 않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고, 점근선을 갖다가 x축, y축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쓴다면 점근선이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x 이꼴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을 y 이꼴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점근선을 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유리함수 하면 점근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뭐 함수나 그래프 중에 2차 함수랑 원이 있었는데 2차 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었고 원 하면 중심이랑 반지름. 그다음에 유리함수 하면 점근선이에요. 일단 점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점, 이 점을 갖다가 따로 얘기를 한다면 빨간색인가? 요 점을 갖다가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형에서는 이제 0,0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라는 걸 알면 점근선 두 개가 x 이꼴 0, y 이꼴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인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분의 k 뭐 이렇게 이제 생겼을 텐데 요 k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 점근선이 항상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겨. x 이꼴 땡이랑 y 이꼴 땡 이렇게 생길 텐데 기본형은 x 이꼴 0, y 이꼴 0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0,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역이라는 건 이제 x의 범위인 거지. x의 범위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좌우의 범위를 봐야 돼. 좌우. 좌우를 봤을 때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노란 놈 기준으로 볼게. 자 왼쪽 끝으로 보면 왼쪽 끝으로 영원히 가고 있지.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도 0원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나 마찬가지야 지금. 모든 실수나 마찬가지인데 딱 한 군데만 안 지나가. 요 빨간색만 안 지나가는 거지. 즉 x가 0일 때만 함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치역은 y에 대한 범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위아래로 어디를 지나가나를 봐야 되는데 노란색 기준으로 보면 위로 계속 가고 있고 밑으로도 계속 가고 있어. 그래서 모든 실수나 마찬가지인데 딱 0일 때만 안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요게 유리함수야. 요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형.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표준형이라는 건 일단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행이동한 거야. 요 기본형이라는 놈이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표준형을 딱 보면 이 그래프의 중요한 점이 눈에 보여.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면 이게 표준형인데 이걸 딱 보자마자 꼭지점이 P, Q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원에서는 요게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은 R이다. 요게 이제 눈에 바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일 거야. 뭐가 눈에 보이냐면 점근선이 눈에 보여. 점근선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걸 평행이동으로 나타내면 x축 방향으로 m, x에서 m 뺐으니까 뺀 만큼 평행이동인 거지.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y에서 n을 뺐다가 뒤로 넘긴 거지 지금.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평행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단 말이야. 요 점도 평행이동을 했겠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겠지. 그러면 m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m,n 이렇게 갔을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 요거랑 요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가 K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1, 3, 4분면처럼 생긴 거지. 2, 4, 4분면처럼 생긴 거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개가 또 점근선인데. 점근선을 이번에는 요 놈은 점근선의 교점이 요 놈이니까 x 이퀄 m 그리고 y 이퀄 n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요거에 나온 x에서 얼만큼 뺐는지 마지막에 얼마만큼 더했는지가 점근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나타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참고로 x 이퀄 땡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분모가 0일 때야.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함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일 때 x 이퀄 땡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이 y 이퀄 n 이게 이제 점근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놈도 정의역, 치역 얘기할 수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만 쓸게요. 정의역은 이번에도 x가 m일 때만 없는 거야. 그래서 요런 모든 실수다.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n이 아닌 모든 실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요게 이제 기본형. 그래서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은 보자마자 점근선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 자, 원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이라는 건 뭐 완전 제곱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전개를 해놓은 놈이었어. 그래서 유리함수도 그냥 쭉 전개를 해놓은 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자, 우리 이전에 테스트에도 있었는데 위아래 차수가 똑같으면 이거 대분수꼴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 바꾸기 전이 일반형인 거고 바꾼 후가 표준형인 거예요. 이렇게. 표준형은 여기가 숫자니까 대분수꼴로 바뀌어 있는 거고 얘는 바꾸기 전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거는 우리 원에서도 그랬는데 일반형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푼다 뭐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바꿔서 중심 반지름 알아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바꾸기 전에 중심 반지름을 어떻게든 알아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근데 표준형이라는 게 이번에는 대분수꼴인 거지. 원에서는 완전 제곱식이었다면 얘는 대분수꼴로 바꾸는 게 이제 표준형인 거야. 자, 그런데 점근선까지는 내가 바로 알아낼 수는 있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자. 일단 요게 지금 일반형인데 여기에서 점근선까지는 내가 알아낼 수 있어. 자, 점근선은 x 이꼴 땡이랑 y 이꼴 땡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x 이꼴 땡이 언제 생긴다 그랬냐면 분모가 0일 때 생긴다 그랬어.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 요 놈이 0일 때야. 그래서 요게 이제 점근선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외우는 거 아니야. 분모가 0일 때야.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y 이꼴 땡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기는 거야. a분의 c야. a분의 c. 그래서 뭐 기억하기도 쉬워. 자, 일반형 나왔을 때 점근선 일단 두 개 알아내야겠지. 자, 점근선 알아내야 되는데 x 이꼴 땡은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y 이꼴 땡은 이렇게 1차 항의 계수기. 1차 항의 계수. 1차 항의 계수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y 이꼴 땡 점근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첫 번째 점근선을 찾아야 돼. 이렇게. 자, 점근선을 찾고 얘도 점근선을 찾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K의 부호가 중요한 거지. K의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이렇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점근선은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데 K의 부호는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물론 좀 익숙해지면 좀 눈치껏 아 이거 K가 0보다 크겠구나 작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냥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고 해보자고. 자, 여기서 점근선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점근선 x 이꼴 땡 x 이꼴 얼마인가? 도경아 x 이꼴 3 분모가 0일 때니까 y는 채민 y는 너 지금 멍 때리다가 갑자기 정신 차렸지? 고개 각도가 바뀌었어 갑자기. 정신 차려. 계속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자, 늦어서 죄송한 행량이 y는 뭘까? 2요. 오케이. 요놈분의 요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x 이꼴 땡 나오고 여기서 y 이꼴 땡 나오는 거야. 그럼 점근선은 알 수가 있지. 이쪽에다가 요게 x 이꼴 3 요게 y 이꼴 2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인지 저렇게인지를 구분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대분수꼴로. 그럼 요놈분의 우리 대분수꼴로 바꾸는 거 지난번에 했지. x-3이 나오게 해야 되고 2x-6이니까 플러스 11이 필요하네. 그러면 요 플러스 11 요게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요 놈을 먼저 쓰면 x-3분의 11 될 거고 요렇게 해서 약분한 놈을 뒤에다가 쓰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래놓고 봤더니 x 이꼴 3, y 이꼴 2 또 보이고 k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k가 0보다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이제 그릴 수가 있겠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를 좀만 하다
익숙해지다 보면 대충 보여, 대충. 왜냐면 x-3이면 2x-6이니까 11이 있어야겠구나 하면 k가 0보다 크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말자.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푼다고 생각하고 점근선은 바로 알 수 있다. 이 정도 일단 생각하면 돼. 고. 그리고 일반형 관련해서 또 이따가 한 가지 더 할 게 있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들이대보자. 쪽.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구하래. 그래프 그리고 자, 일단 점근선 먼저 찾아보자. 점근선. 채미는 점근선 뭘까? 오늘은 채민이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점근선 뭘까? 자, 잘 봐. 자, 분모가 0일 때라 그랬지. 분모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요놈 y는 3 요거 두 개가 되겠지. 점근선이.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점근선이 생겼을 텐데 요게 x 이꼴 마이너스 1 y 이꼴 3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 보니까 k가 0보다 크네.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지금 그래프 그렸고 점근선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정의역, 치역만 얘기하면 되겠네. 유리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너무 쉽지. 점근선 보고 요런만 아니면 된다 이러면 되니까 간단하게만 쓰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요놈만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너무 쉬워. 점근선만 찾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요놈 보자. 자, 오늘은 채민이의 날이니까. 자, 점근선 뭘까? 분모가 0일 때라 그랬어. x가 마이너스 2 요거지. 자, 그 다음에 막 놓고 있을 동현이 y는 뭘까? 2. 그렇지. y는 요놈. 그래서 1분의 2 해서 2 요게 될 거야. 자, 점근선 알아냈는데 요거 k의 부호를 모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돼. 자,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2배의 x 플러스 2 해놓고 그러면 2x 플러스 4니까 빼기 3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얘는 요거 먼저 쓰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서 쓰면 더하기 2 이런 놈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점근선도 또 저절로 나오는 거.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 x를 마이너스 2 이꼴 2. 그 다음에 k가 이번엔 0보다 작으니까 2, 4, 4분면처럼 생기겠지. 이렇게 생길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쉬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요놈이 아닌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유리함수가 너무 쉬워. 그리고 유리함수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점근선 찾고 k의 부호만 찾으면 끝나는 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할 때도 막 꼭지점도 찾아야 되고 범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뭐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 근데 유리함수는 끊어져 있긴 한데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얘는 증가함수고 얘는 이러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는 놈이야. 그래서 범위가 나와도 쉬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여기랑 여기야. 그래서 아무튼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엄청 쉽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만 지켜내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9번 봐보자. 문제를 보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나왔대. 여기에서 이제 A, B, C를 구해내라는 거야. 자, 일단 이런 거 할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뒤에 3이 필요한 거고 이런 놈이 되겠지. 자, 그러면 바로 알아내보자. 자, x분의 a가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나왔대. 자, 우리 지금 뭐 지워지긴 했지만 기본형이 이거였어. 분자는 k야. 표준형은 요거였어. 또 분자는 k야. 분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분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 이 곡선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분자가 바뀌어버리면. 근데 평행이동 같은 걸 해가지고 겹치려면 분자가 똑같아야 돼. 즉 A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분자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살짝 써놓는다면 K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BC 알아낼 건데 우리 기본형이 평행이동 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점근선만 찾아도 되는 거죠 결국은. 눈에 이미 보이지만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써보자. 점근선의 교점은 2,-1이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자, 그러면 끝났네. x축 방향으로 얘는 이 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뭐 평행이동 이런 게 나와도 너무 쉬워.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 거의 뭐 한 개 정도 유형 빼고는 다 진짜 쉽다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10번. 저놈의 정의역이 이렇대. 그럴 때 치역이 뭐냐고 물어봤어. 자, 우리가 유리함수 내가 이제 쉽다고 얘기하면서 정의역, 치역 얘기할 때도 x가 뭐 1이 아니다, y가 3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정의역이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1에서 끊어진 게 포인트야. 1에서 끊어진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 포함 안 하고
1에서 2까지. 그럼 1에서 끊어진 거지.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나 치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가 점근선인 거야. 거기가. 일단 뭐 그 정도만 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어쨌든 정의역, 치역 이거는 그래프가 어딜 지나가냐 이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자, 그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바로 찾아보면 1,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x 이퀄 1, y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니까 1, 3, 4면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겠지. 자, 이 상황에서 정의역이 이렇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딱 보니까 일단 x가 1이다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1에서 끊긴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이 요쯤 있다고 치면 요거랑 1에서 2까지 2가 요쯤 있다고 치면 요만큼. 이 파란색만 함수란 얘기지 여기서는. 이 유리함수 자체는 이렇게 영원히 가도록 생겼는데 내가 정의역을 저렇게 주어줬다는 거는 이 파란색만 함수로 친다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랬을 때 치역이 뭐냐 이거야. 이랬을 때. 자, 치역이라는 건 위아래로 어디를 지나가느냐지. 자, 그러면 위아래로 한번 봐보자. 이쪽부터 봐보면 여기부터 위로는 계속 지나가고 있어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래로는 계속 지나가고 있어. 요 노란색 화살표 해놓은 놈이 치역인 거지 결국. 그럼 요 놈의 범위를 내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요때 y좌표를 알아야겠네. 얘를 fx라고 하면 요때 y좌표는 f2가 되겠지. f2 여기다가 집어넣어보자. f2를 집어넣으면 0이네 0. 그 다음에 요때 y좌표는 f-1일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러면 끝났네.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론 치역은 y가 0보다 큰 요놈부터 쓰면 요거 또는 요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나 치역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그냥 그래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가 있어 정의역이나 치역이. 그럴 때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 비어있는 놈이 점근선이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좌우로의 범위, 그 다음에 치역은 위아래로의 범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에 맞춰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파란색만 함수가 되는 거. 그때 위아래로의 범위를 봤더니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 요놈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치역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하기 전에 개념 하나 하고 들어가자. 유리함수는 지금까지 봐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뭔가 대칭적으로 생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점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프를 여기에다 하나 그려볼게. K가 0보다 클 때만 일단 그려볼게. 자, 요 놈이 지 자체가 요놈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일까를 생각해보면 요 점에 대한 대칭이겠지. 요 점에 대한. 그래서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그 점은 무조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이 점 말고는 없어. 다른 점은 없어.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필요가 없어. 그냥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예를 들어서 11번에 1번 문제 살짝 보면 y 이퀄 어쩌고 저쩌고의 그래프가 점 b, 5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저 b, 5가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무조건. 딴 거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대칭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이놈이. 그럼 그 놈은 누구냐 이거야. 자, 내가 이런 선을 하나 더. 자, 이 흰색 그래프는 이 노란 놈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렇게. 대칭이야. 또 이 놈에 대해서도 대칭이지 지금. 이 두 직선 말고는 없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딱 이 두 직선밖에 없어. 근데 얘가 어떤 놈이냐면 일단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악 1인 직선이야. 자, 요 직선 두 개 말고는 절대 없어. 그래서 아마 밑에 문제 있을 거야. 밑에 2번 문제에 보면 유리함수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가 두 직선 땡땡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그 두 직선을 보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요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너무 쉬워.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양하지도 않아 별로 유리함수는. 그래서 대칭성 두 가지 점대칭, 점과 관련된 대칭이 나오면 점근선의 교점이야 무조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거 나오면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끄마 1인 놈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지금 몇 시지?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 오늘 유리함수 다 끝내버릴 거야. 그러면 11번 가보자. 자, 전형이 B, 5에 대해서 대칭했대. A, B를 구하래. 자, 점대칭이니까 요게 점근선의 이제 교점이 되겠지. 자, 그럼 점근선을 찾아버리면 되겠네. 자, 점근선 여기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 x 이퀄 1.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 y 이퀄 a. 요게 되겠지, 여기. 그럼 끝났네.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냐면 1,a인 거야. 그게 b, 5. 그러면 a는 5, b는 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너무 쉬운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그러면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가 끄마 1인 놈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놈 둘 다 어딜 지나야 되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놈이 되는 거지. 자, 점근선만 또 찾으면 되겠네. 자, 점근선 여기에서 나오는 거 x 이퀄 1.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 y 이퀄 2. 요거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2가 되는 거지. 둘 다 1,2를 지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a가 1. 2번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거니까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아까 알려줬던 그 개념을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손도 댈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 그 다음에 12번. 요런 그래프에 저는 자 요런 문제도 이제 잘 나오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모르는 문자가 세 개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를 보고 내 이름? 점근선이 뭐? 좋아. 그럼 두 가지 알아냈네. 나머지 하나. 요 나머지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이걸 못 봐서 다들 문제를 못 풀어. 서영이 뭐가 있을까? y는 마이너스? 그렇지. 자, 우리가 유리함수를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점근선만 막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공부 좀만 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점근선 두 개를 찾아. x 이퀄 마이너스 1 요거랑 y 이퀄 마이너스 2 요걸 찾아. 근데 너무 점근선만 보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걸 못 찾아. 요점. 요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지. 즉 요점이 지금 뭐냐면 0, 마이너스 1 지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이거 찾아내야 돼. 그럼 3개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점근선 먼저 찾아보자 이제. 여기서 점근선은 분모가 0일 때니까 x 이퀄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y 이퀄 a 요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네.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1인 거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야. 요거 대입하면 돼. 요걸 저기다가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은 c분의 b다. 이렇게 되겠지. 자, c가 1이야. 그러면 결국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로 시험에 잘 나와. 포인트는 요 점 알아내는 거야. 요 점. 이게 뭐 어려워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점근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라도 신경을 써야 돼. 점근선 외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봐야 돼. 다음에 13번. 13번이 이제 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 일단 요거 맨 마지막에 하고 14번부터 해보자.
f의 101승 이런 말 나왔어. 밑에 이제 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뭔지 알지 우리? 합성함수 할 때 f의 101승이다 이러면 f를 101번 합성해라 뭐 이런 의미였어.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 규칙 나온다 그랬지. f의 1승도 해보고 2승 해보고 3승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규칙이 생길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자. 그냥 예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함수가 분수일 뿐인 거야. 그러면 f의 1승짜리 10 그럼 10 집어넣으면 9분의 1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f 2승짜리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써보면 f의 f10이다. 그럼 f10이 9분의 11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전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면 f 2승짜리는 f 괄호 안에 그 전에 결과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f 9분의 11 찾아보자. 9분의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게 될 거고 얘는 1 빼니까 9분의 2 9분의 20 약분하고 약분하면 10 이렇게 나오네. 사실상 끝났는데 하나 더 해보면 f3승의 10은 f 해놓고 괄호 안에 그 전에 결과가 들어가는데 그럼 f10이니까 다시 또 9분의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보니까 9분의 11, 10, 9분의 11, 10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두 개씩 반복하면 너무 쉽지. 홀수냐 짝수냐를 찾으면 되고 홀수일 때 9분의 11, 짝수일 때 10인 거야. 자 그럼 얘 홀수니까 답은 9분의 1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자 15번 역함수 얘기가 나왔어. 자, 우리 역함수 배울 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푸는 100개 문제 중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다. 하나 정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뭐 만약에 f 인버스 3을 구해라 라고 하면 는 k 해가지고 fk는 3이다 한 다음에 f로 해결을 했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짓을 거의 안 했는데 요때는 좀 구해.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규칙적인 게 있어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으로 나오면 역함수를 내가 직접 구하고 푼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 요게 있었어. 이걸 보면 역함수를 내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바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렇게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왜 저건지 반대 방향인지가 갑자기 헷갈려서 잠깐만. 맞아. 이렇게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AX랑 D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자리를 바꿀 건데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X 여기가 마이너스 C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면서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보자. 15번 fx가 저런 놈인데 f랑 f 인버스가 똑같대. 그러니까 본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자, 이때 a 값을 구하래. 자, 다른 문제면 모르겠는데 유리함수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인버스를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버스를 바로 구해버릴 거야. 자, 그러면 x랑 플러스 3은 그대로 있는 거고
얘네 바꿔주면서 부호도 체인지. 마이너스 1이 1로 가면서 부호도 바뀌니까 x 될 거고 a가 1로 오면서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놈이랑 요놈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써보면 얘는 너무 쉽게 생겨서 다시 써볼 필요도 없지만 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지. 다른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겠지. 뭐 문자가 하나 더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형으로 나오면 역함수를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형 나오면서 인버스 어쩌고 나온다 그냥 역함수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그다음에 13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13번 문제가 유리함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이제 한도 없이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 거의 똑같을 거야. 자, 요놈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게 뭐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너무 옛날 거구나. 1학년 수상 마지막에 직선 할 때 뭐 얘랑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라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개념 원리에도 있었던 문제고 내 기억에 이런 직선이 있어.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있었고 뭐였지? 요놈이랑 요놈이 만나는데 1사분면에서 만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떻게 했었냐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정해진 놈이고 얘는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뭔지 모르는 직선이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짓을 하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랬어.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찾는 방법은 항등식처럼 마치 이렇게 써주면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때는 요거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m이 기울기다 보니까 m이 커지면 이렇게 될 거고 m이 작아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까지만 만나고 작아지다가 여기까지만 만나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그 m의 기울기 범위를 찾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얘도 지금 요 정해진 직선 대신에 요 유리함수가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직선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만나지 말래.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래프 그리려고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이런 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점근선이 x 이퀄 1, y 이퀄 2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프는 이제 이런 놈이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요 직선을 봐야 되는데 요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거야.
왜냐면 y절편이 2다. 이게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해도 나오는 거야. 이런 짓을 안 해도. 근데 이제 시험에는 저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거냐면 밑에 확인 체크 보면 확인 체크 197번 보면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뭐 이런 거 나왔지. 이렇게 이제 m으로 묶어줘야 돼. 199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거야. 여기서는 쉽게 그냥 y절편이 요거 이제 그냥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한번 봐보죠. 요 직선이 y절편이 2라고 했으니까 이제 0,2를 무조건 지나는 놈이 되겠지. 이제 0,2. 자, 0,2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뭐 x축, y축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상관없어. 자, 보니까 일단 y좌표가 2인데 마침 여기가 2거든. 그럼 요 선상에 있을 거고 x좌표가 0이면 요 놈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그럼 뭐 요쯤 있겠네. 요쯤 있을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k인 거고. 그럼 만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대. 자, 일단 기울기가 0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볼게.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만나겠지. 계속 커져도 이쪽에서 만날 거야, 무조건.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만날 거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다가 그러면 이렇게 쭉 계속 안 만날 거야. 기울기가 0일 때도 안 만나겠지. 그러다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접했을 때부터 안 만나는 거지. 접했을 때부터.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야. 요 사이에서 안 만나는 거야. 요 사이에서 0일 때는 포함하고 요 접할 때는 포함 안 하고 요 사이에서 만나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지금 그 해설 아랫부분을 잠깐만 봐봐. 해설 아랫부분을 판별식 쓰고 있는 거 보이지? 판별식. 자,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판별식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를 내가 이제 판별식 써서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제 판별식을 써서 이용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얘가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건 연립 후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이걸 연립하면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 이따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럼 2차 방정식과 x축 관계를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군데서 만나고 0이면 한 군데서 만나고 0보다 작아야만 안 만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쓸 거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네를 연립한다는 건 y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제 분모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왼쪽으로 넘기면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것만 하면 틀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답을 한번 봐봐. 비슷한데 다르지? 자, 내가 그래프를 먼저 그린 이유랑 뭐 복합적으로 설명을 좀 할 건데, 얘가 빠진 건 뭐냐면 0일 때가 빠진 거야. 0일 때. 자, 근데 0일 때도 안 만나지. 하필 정근선이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을 살짝 그려보고 뭘 추가해줘야 되냐면 K가 0일 때도 안 만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국은 요거다 라고 이제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어쩔 때만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필 요 점이 점근선 위에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판별식만 써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막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만 쓰려고 그래. 그럼 틀리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우연히 맞을 때도 있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우연히 맞을 때도 있어. 왜냐면 요 무조건 지나는 요 파란색 점이 점근선 위에 있지 않고 요런 데 있으면 판별식만 써도 그냥 답이 나와.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 그러니까 맞을 때 기억만 하고 판별식만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 같으면 시험에 무조건 점근선 위에 있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로 확인 한번 해봐야 돼. 그래프로 대충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려놓고 점이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도 안 만나고 작아지면서 쭉 안 만나다가 뭐 이때까지 안 만나겠네. 이 정도는 알아놓고 이제 판별식을 써줘야 돼. 물론 이럴 수도 있어. 판별식을 그냥 0보다 작다고 하지 않고 K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때 K가 뭘까를 생각하면 이때는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K값을 찾아도 되겠지. 그러면 K가 0 아니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0일 땐 요거니까 요때가 마이너스 4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 내가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는 판별식만 써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요게 문제인 거야. 맨날 안 되면 애들이 그래프 그리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라센으로 숙제를 했는데 세 문제 중에 2개는 맞았어. 그리고 하나만 틀렸어.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2개는 맞췄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유심히 봐야지. 요 점이 점근선 위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항상 유리함수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나올 때 그 점이 점근선 위에 있는지도 좀 캐치를 해봐야 돼.